문무왕의 부인 자이왕후의 출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파진찬 선품의 딸입니다. 가운데 있던 이 구류는 별로 전하는 바가 없는데 선품은 이 구륜의 아들이었습니다. 자이는 기록에도 등장하는데 매우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선품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니 집안의 힘이 좀 약해졌을 겁니다. 이 틈을 타 김흠돌이 자이를 탐내고 이미 자기 부인도 있는 상태에서 그녀를 첩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 만만해 보였겠죠. 하지만 어머니 보룡이 이를 거절합니다. 여기서부터 김흠돌의 인성이 드러납니다. 거절당한 데 앙심을 품고 여기저기 보룡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고 다니죠. 하지만 보룡의 딸 자이가 무열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아 번민의 아내가 되고 다시 번민이 태자에 올라 그녀도 태자비가 되자 김흠돌은 불안해집니다. 그는 태자가 왕위에 오르고 자이가 왕후가 된다면 신광은 후비이기 때문에 자기 집안의 힘이 크게 약화될 거라며 태자비를 자이가 아닌 신광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하죠. (661년) 시아버지 무열왕이 세상을 떠나고 드디어 남편 번민이 등극합니다. 김흠돌은 또 한 번 계략을 꾸밉니다. 자이의 동생이자 문무왕의 세 번째 부인이었던 야명을 찾아가 그녀의 아들 인명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야명을 왕후로 세우고자 하죠. 하지만 역시 실패하고 문무왕은 자이를 왕후로 책봉합니다. 자이는 한때 자신의 어머니를 욕보이고 자신의 태자비 자리에 왕비 자리까지 위협했던 김흠돌이 정말 꼴보기 싫었을 겁니다. 하지만 김흠돌이 시어머니인 문명왕후를 극진히 모셨고 그 부인은 김유신의 딸, 그 동생은 자신과 같은 남편을 모시고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권유로 김흠돌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여야만 했습니다. 다행인지 아들 정명은 김흠돌의 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다른 부인을 청해했습니다. 당연히 김흠돌의 딸은 정명과 이 다른 부인을 질투하게 되고 결국 문무왕과 사돈이 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던 김흠돌의 계획은 점점 더 꼬이게 됩니다. 왕실과의 이런 관계와 상관없이 나당전쟁을 거치며 조정내 김흠돌의 위세는 더더욱 올라가게 됐고 681년 문무왕이 죽음을 앞둘 무렵 그는 조정을 좌지우지할 정도가 됩니다. 만일 이때 문무왕이 죽고 태자가 등극하면 자신은 태후가 될 자의왕후 그리고 새 왕으로부터 복수당할 일만 남게 됩니다. 결국 그는 정명이 아닌 자신이 충성을 맹세한 인명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반란을 꾸밉니다. 이를 눈치챈 자의왕후 역시 자신의 제부 오기를 불러들이죠. 이때 오기는 북원경에 있었는데 처형의 부름을 받고 한다름에 달려옵니다. 이렇게 자이왕후와 김흠돌 두 사람의 악연은 문무왕의 죽음을 계기로 폭발합니다. 하지만 자이왕후는 오랜 세월 쌓인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는지 문무왕이 죽고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킨 지 한 달도 못 돼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남편과 거의 동시에 세상을 뜬 거죠. 김흠돌의 반란에 대해선 다음 신문왕 이야기 때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왕후에 대해 길게 알아봤고요. 이어 신광과 야명입니다. 이미 앞에서 다 설명했죠. 신광은 김유신의 딸이자 김흠돌의 사촌 누나이면서 처제였습니다. 자세한 기록은 전하지 않습니다만 김흠돌의 난 이후 김흠돌 세력이 대부분 처형당하면서 아마 그녀 역시 왕실 내에서의 입지를 잃어버리고 쓸쓸하게 지내야 하지 않았을까 추정해봅니다. 야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이왕후의 동생이긴 합니다만 친동생인지 이복동생인지도 불분명하고 김흠돌이 야명의 아들 인명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김흠돌이 자기 언니와 원수지간인데 자기 아들에게 충성을 맹세했으니 당연히 언니와의 관계가 좋을 수 없습니다. 이후 남편 문무왕이 죽고 김흠돌이 인명을 왕으로 세우려 반란을 일으킵니다만 자이왕후가 곧바로 세상을 떠나면서 내전 상황에서 자매가 직접적으로 대립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과거에 이런 반란이 터지면 반란을 주도한 자는 물론이고 그가 왕위에 세우고자 지목한 사람까지 처형당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사자에게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해도 말이죠. 김흠돌의 난이 끝난 이후
신문왕은 김흥돌은 물론 이복 동생 익명까지도 반란의 괴수로 지목해 처형해버립니다. 야명에 대해선 남아있는 기록이 없으나 신문왕이 대규모 숙청을 단행한 것으로 보아 함께 처형했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아들을 잃고 여생이 매우 비참하지 않았을까 추정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야명과 그 아들 인명에 대한 설명까지 마쳤고요. 마지막 첫째 아들인 소명입니다. 문무왕이 태자 시절 낳은 장남이었으나 665년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매우 어린 나이였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정혼자까지 있었습니다. 바로 일길찬 김후문의 딸이었죠. 결혼하기로 했지만 예비신랑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니 없던 일로 해야겠죠.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궁에 남아 소명태자의 제주가 되길 차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지만 남편으로 생각하고 평생 제사를 모시겠다고 한 겁니다. 대단하죠? 예비 시어머니인 자의왕후의 허락으로 그렇게 그녀는 궁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 예비 시동생이라 할 수 있는 태자 정명과 자주 만나게 되고 결국 둘 사이에 아이를 가져 이홍을 낳게 됩니다. 이때 태자에겐 이미 태자비가 있었으나 태자는 그녀를 더 총애했죠. 훗날 김훈돌의 난으로 그 딸까지 배출되자 그녀는 드디어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도와 정치, 외교의 현장, 그리고 전장을 누비며 삼국통일에 평생을 바치고 당나라의 잔당들을 몰아낸 뒤 진정한 통일의 시대를 열었던 문무왕. 단지 한반도를 확보한 데 그치지 않고 오소경 등 지방제도의 기틀까지 마련했던 그는 나당전쟁 이후 5년을 더 재위하며 체제정비에 힘쓰다 681년 7월 김훈돌의 반란이 엄습한 가운데 세상을 떠납니다. 과거보단 덜해졌지만 이때도 동해안엔 왜군의 침입이 계속 이어졌는데 그는 스스로 용이 되어 왜군을 막겠노라며 자신의 유해를 바다에 뿌려달라고 하죠. 그렇게 그의 능은 경주 간포 앞바다의 해중능으로 조성됐습니다. 마지막까지 백성을 걱정한 진정한 성군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뒤 세상을 떠난 아내 자의왕후 역시 문무왕을 따라 용이 되겠다며 지금의 울산 대왕암에 묻혔다고 하죠. 경상북도 경주시는 문무대왕릉이 있는 양북면을 지난 2021년 4월 1일부터 문무대왕면으로 개칭해 지금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일대가 경주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이곳에 문무대왕 해중릉, 가문사지 3층 석탑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근처를 지나는 고속도로엔 문무대왕 1에서 4터널이 지정돼 있습니다. 왕조중심 꿀국사, 삼국통일전쟁부터 나당전쟁, 그리고 문무왕의 나머지 통치와 그의 가족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신라는 본격적인 통일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곧이어 북방의 발해도 들어설 텐데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는 또 어떻게 전개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통일신라, 그리고 발해로 이루어지는 남북국 시대의 역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조중심 꿀국사, 지금까지 꿀이었습니다.